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번 주 만근 출연하고 있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네, 대타 출연해주고 계십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바로 뜨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달아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증권가를 코로나19 공포가 덮쳤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8% 넘게 폭락을 했고요. 14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지만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 거래일보다 많이 좀 내려간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네, 또 정부가 지금 공매도 금지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시장 안정화 대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별로 지금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행히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을 했고 최소 기간을 6개월로 잡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이제 뉴욕 증시는 부양책이 계속되면서 조금 반등했습니다. 0.95% 다우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이제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다음에 또 증시에 개미 투자자들이 또 그 주식을 사고 있다는 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서 전문가 잠깐 연결해서 도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잠시 연결하죠.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통화 스와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개념이에요? 통화 수합이라는 이제 두 국가 간에요. 예. 이제 해당국 통화를 빌리는 건데 예. 일단 규모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액 얼마를 어느 기간까지는 빌린다. 이때 상호 간에 공짜로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유를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그 기간 내에는 이제 서로 상대국 통화를 빌릴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 가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 있는 통화 스와프 상대국은 실은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연준과의 그 달러 통화 스왑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저는 약간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600억 달러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우리가 과거에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요. 네. 지금만큼의 폭락 충격, 그다음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이 거침없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1,300원, 1,400원 예. 올랐을 때가 예. 300억 달러의 통화 수합이었어요. 두 배네요. 그때 그러놓고선 빠르게 그 환율이 안정됐고 다음날 주가가 폭등을 하는 10%가 넘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 배만큼인 600억 달러이고 예. 우리가 현재 외환 보유고도 당시에 비하면 좀 많기 때문에 물론 시장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 한숨은 돌렸다는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도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갖고 있는 달러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된다면서요. 이거 갖고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번 순간적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요. 예. 4천억 달러라는 것도 장기로 운용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바로바로 단기물에서 돈을 빼가기 때문에 그때는 순간적으로 흑자 부도 같은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통화 사업 체결은 조금 전에 이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김정원님, 김성만님, 이은하님 얘기 좀 갈리네요. 김정원님은 지금 사도 1년 후에 대박 난다. 김성만님은 개미 주식 사면 안 됨. 이은하님도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고는 있다면서요 또. 지금 상황을 좀 냉철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저는 개인 투자자들도 두 부류의 개인 투자자가 있다. 요즘 양극화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 실은 전반적인 통계 우리 이제 HTS 거래소에서는 투자자별로 집계를 해요. 네. 개인, 기관, 외국인. 개인 같은 경우에는 통계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코로나가 발발했던 1월 17일 이후 보면 외국인들이 15조 원 넘게 팔았고 투매를 했고 이 중에 한 13조 원 이상은 개인들이 다 받아냈으니까 예. 하고 연일 순매수니까 개인이 사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왜 두 부류라고 하냐면 한켠에서는 이번 주가 폭락에 반대 매매가 당해서 정말 막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팔려나간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누구냐면은 스탁론이라든가 네. 주식담보대출이라든가 빚내서 투자한 개인들은 지금 그 못 갚아가지고 다 반대 매매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아웃이 됐어요. 반대 매매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돈으로 할 경우에는 주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안 받아
안 팔면 되는 거잖아요. 버틸 수 있는 거죠. 예. 예, 버틸 수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빚을 좀 실는 거예요. 그게 미수라는 방법도 있고 네.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도 있고요. 네. 저축은행 이런 데를 통해서 스탁론이라는 방법으로 또 빚을 합쳐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는 주가 폭락이 되면 그걸 갚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약간 좀 어려운 구조이긴 한데 하시는 분들은 뭐 잘합니다. 근데 이번 폭락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피눈물을 흘린 개미가 있는데 개인이 음흠. 제가 지금 의문을 갖는 것은 그 개인들의 순매도가 나왔을 겁니다. 다 합치고 외국인 물량까지도 받아내는 지금 어마어마한 큰 손이 연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국내 주식시장에는. 증권업계에서도 이게 처음이다. 이런 스타일의 이 개인 투자자가. 그리고 뭐 이게 네. 20, 30대라는 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60대 이상의 정말 이때까지 평생 부동산으로 일궜던 그 부를 가졌던 분들이 계좌를 처음 쓰고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정말 맹목적으로 이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뭐 동학개미, 전투개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투개미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지금 전투를 벌인다. 동학은 왜 나와요? 근데 동학은? 동학운동에서 지금 외세 침략에 막아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뭐 동학운동 개미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우리 증시를 수호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예. 네. 근데 저도 한 30년 역사상 이렇게 네. 막 7% 8% 하는 대폭락 속에 개인이 안 팔고 계속 사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개인이 누군지를 참 저도 밝혀내고. 그럼 평론가님 제가 단순해서요. 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사는 거 위험한 거예요, 안 위험한 거예요? 참 그거 힘든 대답인데 일단 살 분들은 네. 앞서 말한 것처럼 남의 돈 빚내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건 절대 안 된다. 굉장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한 6개월 후에 전세금 올려줘야 된다라든가. 예. 아니면 아이 뭐 교육 한 석 달 뒤에 쓸 뿐. 이런 돈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가장 기본은 공부보다는 멘탈이거든요. 네. 그런 돈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가 떨어졌으니까 이참에 좀 뭔가 오르지 않겠느냐 기대 심리 가지고 빚내 가지고 주식 투자할 때는 큰일 난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는데요. 두 분 주식 하시느냐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경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50조 원 규모의 서민금융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또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납부를 유예해주는 걸 시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또 네. 대출 심사 간소화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을 한 상황인데 물론 실업 지원 대책도 추가 발표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선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바로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 한번 좀 자세히 물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검찰과 식약처, 산자부 등이 지금 이 보건용품 유통교란 사범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 가지고요. 네. 마스크 525만 장 정도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공적 판매 등을 통해서 시중에 추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예. 또 교육부는 지금 학교 휴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더 악화된다면 4월 6일 이후에 고등학교부터 온라인 개학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이란 교민 70여 분, 또 재외동포 및 가족 10명 해서 총 80명이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지금 뭐 확진자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부 그 입국 절차를 마쳐서 지금 코이카 연수센터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코로나19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인 분들은 자가격리로 들어가고요. 네. 이제 양성인 분들은 바로 또 조치에 네.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또 이제 개신교계에서 지금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금 일부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등을 언급을 하면서 좀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지금 뜻을 표했습니다. 네. 또 천주교는 지금 개학이 미뤄진 만큼 미사 재개도 그때까지로 미룰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네네. 예. 근데 좀 일부 교회가 좀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소금물 같은 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원래 교회는 세상 걱정을 하는 곳인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바로 그거 누가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종교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되는데 네.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참 이건 좀 아니죠. 네.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파가 너무 크거든요. 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총선 관련 뉴스입니다. 일단 더불어 시민당에 함께 참여하는 정당들에 관련된 논란들이 있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권기재 가자 환경당 대표
미성년자 성추행 전력이 불거졌습니다.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봉사단체 회원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였다라는 겁니다. 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네. 또 가자 평화인권당의 이정희 공동대표는 이제 과거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환단고기를 좀 신봉하는 인터뷰들이 나오면서 유사 역사학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두 당 이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가자 환경당은 뭐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예.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듣는 겁니다. 예. 근데 왜 이제 그 당 이름에 가자가 붙었는지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 정당 이제 그 투표 용지에 보면 가나다 순 이게 있기 때문에 의석수 다음으로 네. 그래서 이제 가가 들어가면 네. 앞자리에 가서 가자로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뭐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뭐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네. 그런 계산당이 들어갔을 사실 근데 거라 제일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대선도 이제 무소속 후보 중에 제일 밑에 있는 후보들이 유리할 때가 있어서 네. 앞으로 이제 히읗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정당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이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은 근데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맨 끝이 되려면 네. 히읗에다가 모음이 네. 아야 어여 오요 우이 히로 뭐 끝내야 되는데 히히 희망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는 희망 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더불어 시민당 출범과 함께 열린민주당과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 중이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비례 후보 배치를 위해서 좀 표심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도 또 네. 지금 독자 정당으로 열린민주당이 가게 되면은 표심 분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또 미래통합당 경선 결과 강효상, 김재원 등 TK에서 끌어올려진 후보들이 모두 낙천을 했습니다. 네. 또 지금 경선에서 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고위원 김원성의 공천이 지금 취소가 됐죠. 지금 부산 북강서을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도읍 의원이 다시 단수 추천됐습니다. 네. 김원성 최고위원은 지금 그 이제 성폭행 혐의, 성폭력 혐의가 지금 고발된 게 있다고 나와서 지금 그런 건데 본인은 또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네. 또 박진전 한나라당 의원이 공천을 받는 등 컴백을 알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가장 핫한 뉴스겠죠. 공천 갈등이 지금 폭발한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와 지도부가 어제 총사퇴를 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과의 지금 비례대표 공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선거인단에서 부결을 시킨 거죠. 오늘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이후의 일, 뭐 공병호 공관위원장 등의 이걸 일에 일임을 하기로 했고요. 예. 또 뭐 한성교 대표는 본인이 이제 어린 왕자의 꿈을 접었다면서 가소로운 자들 때문에 지금 본인 꿈이 접혔다고 했죠. 통합당 일부 인사를 비난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총선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참 별의별 거를 다 본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의별 거를 좀 다 보고 있는 거 너무 희한한 선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뭔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거져서는 안 되는 현상들이 좀 너무 많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검증조차 되지 않고 공천했다가 아닌 게 비해서 빼고 멀쩡히 불출마 선언을 했던 사람을 다시 차출을 하고 이 현상 도대체 어떻게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거? 정치가 우리 생각보다 아직 국민의 수준을 못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를 하루하루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어떤 당은 또 그 지역구로 2선을 했던 분을 이번에 또 비례대표 후보로 올리고. 그런 분도 계셨나요? 네. 정은천 의원. 아니요. 뭐 정은천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비례로 갔죠. 아무튼 이전의 어떤 정치 관행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러니까 그 상상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상식을 파괴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거대 정당이 서로 누가 못하는지를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서 보기가 되게 그런데 네. 아까 앞선 그 가자 환경당, 가자 평화인권당도 사실 멀쩡하다고 해도 평판과 신뢰가 확보된 원외 정당은 놔두고 네. 사실은 정치 고관여층도 잘 알지 못하는 정당을 굳이 플랫폼 정당에 끼워 넣은 것도 사실은 성급한 이 선거연합 정당의 그 어떤 면모를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김원성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이현주 의원이 창당한 전진 4.0 그 네, 맞아요. 몫으로 이제 공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그 성급한 외부 인재 영입 이런 방식들이 갖고 예. 있는 취약한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예. 이제 제발 육성에 좀 신경을 써달라 우리나라 정당들이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상당히 혼란상이 있고 꼴불견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그 외면합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투표를 더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은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수록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건데 그게 투표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
너무나 교과서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정치 혐오를 비록 정치 주체들이 재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네. 유권자가 더 현명한 판단과 그렇죠.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선 중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총선 특집을 지난주에 이제 그 첫 편을 보내드렸는데 네. 바로 지난주 이 자리에서 두 분이 보고 좋아요 누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네. 가슴에 손 얹고 봤어요, 안 봤어요? 아, 이 조회수 15만에 좋아요 1만 2천에 달하는 시선 집중의 청기 누설을 제가 놓치지 않았겠죠. 아, 봤어요? 네. 아유, 그럼요. 그 봤다는 얘기면 좋아요 눌렀다는 얘기는 안 하네. 아니 저는 당연히 그 1만 2천에 포함이 되어 있죠. 좋아요를 누른. 퍼나르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아, 퍼나르기요? 네. 아니, 뭐 여기까지 검증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김준호 변호사도 보셨습니까? 네, 구조와 흐름, 구름 줄여서 구름을 그렇죠. 이제 잘 뜬구름이 잡는. 아니라 그냥 구름. 네, 그냥 구름.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네. 사실은 두 번에 걸쳐 봤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에는 30분 순삭이라고 돼 있던데 네. 제가 30분 순삭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요즘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꼭 넘쳐나는 그래서. 유튜브 컨텐츠 중에 네. 사실 이 정도 고퀄리티도 잘 없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원 오브 댐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꼭 한번 절대 제가 시킨 불러주십시오. 멘트 아닙니다. 네네. 저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멘트라는 진심입니다. 점을. 이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김종배라는 정치평론가가 어떤 위상과 능력을 아, 가지고 됐어. 있는지 허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그런 컨텐츠가 아니었나 야, 생각을 역공이 합니다. 들어오네, 역공이. 근데 문제는 이만큼 계속 연이어서 수준 있게 나올 수 있을지 제작진의 QC가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바로 내일 2편이 올라갑니다. 바로 네, 내일 2편이 올라가니까 거기서 검증을 해주시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게 바로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매주 토요일에 올리고 있는데요. 네. 내일 오전에 2편이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 그 퀄리티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두 분 또 다음 주에 곽우신 기자님 보실 거고요. 김준우 네. 변호사님은 그것도 같이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거는 그러니까 내일 거는 제가 공유도 하겠습니다. 제가. 네, 퍼나르기. 네, 퍼나르기 할게요. 아무튼 네, 두 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엄수하시고 자 김준호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